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저녁 9시 26분입니다. 미국장 반등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시아도 반등을 했습니다. 내용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미국이 반등하긴 했는데 뭔가 좀 힘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며칠 전에 비해서 약간 좀 힘이 빠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빅스 지수 보고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뭐 중요한 저항대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힘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아시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겉으로 보면 상승 마감했지만 어딘가 위에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어딘가 저항이 있음도 확인을 했죠. 자, 아무튼 뭐 특별한 이슈는 없던 가운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파월의장 연설이 제가 알기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마 끝났을 거예요. 오늘 밤 가장 중요한 게 파월의장 연설이었는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밤 9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분쯤 지났으니까 아마 연설 끝났거나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엔 생중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9시부터 이 S&P하고 나스닥 호가창을 보고 있는데 계속 그냥 똑같아요. 이번에 제 생각에 파월의장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 영상 녹화 끝나고 나중에 파월의장 연설 내용 한번 찾아보고 중요한 게 있으면 리플에 남겨놓을게요. 어쨌든 아직까지 파월의장 연설 이게 오늘 밤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데 시장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라는 거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뭐 미국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일단 미국 먼저 일단 미국보다 일단 먼저 유럽 먼저 좀 볼까요? 유럽이 제 생각엔 좀 지금 현재 오늘 밤의 움직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인데 대략적으로 뭐 여기 정도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 어딘가가 이 3월 22일 어제 상승 마감했죠. 유럽은요. 어제 여기 있는 이 저항에 대한 매물을 소화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오늘은 더 연속적으로 상승해 줘야 되는 게 아마 자연스러울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가만히 보시면 갭상승 출발했죠. 갭상승 출발해서 이런 저항을 넘어섰으면은 원웨이 상승을 뿜어내 줬어야지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가 더 오르고 싶으면 원웨이 상승을 뽑아줬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오히려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죠. 어제 매물 다 소화해놨으니까 오늘은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오늘 못 가고 있어요. 일단 이런 모습만 봐도 일단 그죠?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좀 쎄한 모습이 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뭐 뜬금없이 갑자기 독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독일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글로벌 하락의 대장이었잖아요.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전쟁 이슈의 어떤 당사국 뭐 비슷한 하여튼 뭐 제일 가까운 그런 나라들이니까 유럽이 제일 많이 빠졌죠. 유럽이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할 때도 제일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대장이 반등의 대장으로 지금 바뀐 상황인데 그래서 반등의 대장이 가야 될 때 못 가냐 혹은 잘 가냐 뭐 이런 점들 이 반등의 대장의 흐름을 반등 대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아시아 증시 혹은 미국 증시의 흐름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 특히 독일 증시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반등의 대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유럽 증시가 일단 오늘 밤에 갭 상승해놓고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일단 치명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죠. 뭐 미국장 문 열고 급반등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 이 갭상승까지 해놓고 좀 이렇게 밀린다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이렇게 마감이 이렇게 돼 있으면 깝깝하겠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가야 될 때 못 갔으니까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박스권 나오거나 이제 계속 박스권으로 여기서 놀거나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만 오늘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네요. 이런 거 확인을 했고요. 뭐 미국 증시도 한마디 하자면 뭐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미국 증시 뭐 기술적인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추세를 어떤 시장은 추세를 갖고 움직인다라는 거를 밑바탕에 깔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올랐으니까 미국은 오늘 밤도 오르겠지. 혹은 뭐 오늘 밤에 뭐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요 정도로 봐주는 게 일단 합리적이긴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밤 더 가거나 뭐 조금 쉬거나 해야 된다. 요 정도가 일단 오늘 밤에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밤에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건 뭐냐? 어제의 양봉을 그대로 다 장악해 버리는 거죠.
어제 양봉을 그대로 장악하면서 음봉으로 감싸버리는 거, 이런 그림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상승 보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런 모습들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유럽은 가야 될 때 못 갔으니까 오늘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 근데 그 유럽의 안 좋은 분위기가 미국 주식시장에도 이런 음봉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일지 어쨌든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어제의 양봉을 모조리 다 감싸서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제의 상승이 오버슈팅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예. 어쨌든 근데 오버슈팅이 뭐 될지 아니면 뭐 더 오를지 이런 건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그냥 조용히 지켜보자고요. 오늘은 제 생각에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셨으면 좋겠고, 오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음봉으로 어제의 양봉을 전부 다 죽여버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내일 밤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봐라, 뭔가 좀 다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뭐냐, 변동성이 죽다가 조금 천천히 죽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힘이 좀 달라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만약에 밤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양봉의 상승 마감까지 해버리면,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목요일 밤부터, 내일 밤부터 해서 이 나온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빅스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마감할지 안 마감할지는 몰라요. 오늘 밤에 빅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를 하겠죠. 어제 저점 지키느냐 마느냐 뭐 이러면서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을 테스트 하겠죠. 오늘 밤에 지지력 테스트해서 여기 지지력 만들어지면 내일 밤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빅스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물론 고점은 여기서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우상향이라고 보는 게, 일단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여기 물론 고점이 조금 낮아졌다는 점에서 완전한 상승 추세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공격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 생각하시면,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네, 이것만 보고 베팅하셔도 제 생각엔 충분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만 보고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이거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시아장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일단 뭐 제 생각에 눈에 띄는 뉴스는 이 정도. 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 달부터 환급해준다, 287조 원을 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호재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데, 대략적으로 한 202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일종의 유동성 랠리 장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시장이 간단하게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개박살 나고 쭉 올라가고 오버슈팅 해갖고 거의 뭐 작년 겨울까지 오르고 작년 겨울부터 빠졌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 12월 딱 땡 하자마자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기 시작했죠. 12월 31일까지 오르고 1월 1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빠졌죠. 이런 모습인데, 사실상 이제 유동성 랠리는 여기서부터 요까지였지 않았냐, 여기서부터 요까지. 지금은 이제 유동성 랠리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죠. 지금은 뭐예요,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 대장인 미국이 수도꼭지를 조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도꼭지 잠그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급속하게 조일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유동성 랠리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런 코로나부터 해갖고 21년까지 해서 요 구간은 일종의 비정상인 구간, 뭐 악재도 시장에는 무조건 뭐 좋게 방영이 되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몇 명이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경제지표가 안 좋았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고용지표가 안 좋아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시장.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지금 3월달에 이미 금리 인상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엔 어떤 정상적인 시장,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여기 뉴스 나온 이런 거, 그죠? 유동성 공급이라는 거는 이건 옛날과 같은 호재로 받아들이기만은 어려울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원래 이
긴축이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이 긴축이 아니고 완화, 부양책이라는 건 뭡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는 거고, 그죠? 뭐 부양책을 쓰는 거고 완화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유동성 관련된 뭐 이런 유동성을 푼다 요렇게 하는 이야기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시장이 별로 좋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물론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푼다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그 주식시장도 조금 오르다가 윗골이 달고 좀 떨어지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 흐름 나타나고 뭐 이런 모습들 보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딱히 저런 뉴스가 엄청난 호재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냐 싶기는 합니다. 중국 증시 오늘 뭐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 좀 신나게 올랐어야 될 자리에서 전일 고점도 제대로 못 넘어선 모습이긴 하고요. 뭐 예를 들면 항생지수 같은 것도 오늘 보시면 신나게 올랐다가 홍콩도 신나게 올랐다가 제법 좀 길어 보이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신나게 장대 양봉 달고 올라오고 있죠. 위안화 약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하는 게 무조건 호재야 라고 바라보기는 그죠? 그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긴축이라는 이슈, 그죠? 긴축이라는 이슈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관점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또 전통적인 관점으로 막 적용하기에는 주식시장이 이미 뭐 어떤 2000년 혹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밸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죠? 그 외에 하여튼 또 그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포모 어떤 그런 탐욕적인 심리도 너무나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래서 옛날 같지는 않을 거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기가 좋다라는 걸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어제 최근에 파월의장 하시는 이야기 들으셨죠? 인플레가 심각하다. 이거 인플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의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긴축을 했다라고 주식시장이 막 대세상승으로 가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다들 어쨌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로 박살나고 나서 지금 경제 회복될까 말까 이러는 나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긴축을 한다. 더군다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들이 픽 쓰러져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봤고요. 한국 간단하게 뭐 보고 마치자면 한국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올랐다가 미끄러졌네요. 그래서 365 부근에 어떤 뭐 저항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일단은 여기 저항이 있네 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끝났어요. 오늘 그죠? 뭐 풋옵션 죽을 만큼 죽었고요. 오늘 뭐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랐으니까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마감을 좀 잘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죠? 뭐 한국이 뭐 자체적인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뭐 보통 그냥 미국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따라가고 유럽 따라가고 이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뭐 올랐다 치더라도 오늘 밤에 올라야 될 자리에서 유럽이 지금 빠지고 있다면은 한국도 좀 분위기 심상치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아침에 보자고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건 기다려 봐야 된다. 어쨌든 오늘 365 부근, 366 부근까지 오늘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거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다시 뭐 365, 뭐 364 이렇게 쭉쭉 저항을 쌓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움직여도 늦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냥 뭐 그래서 차분히 뭐 지켜봅시다 이런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직전 고점 자리를 세게 넘어줄 줄 알았는데 일단 고점 갱신에도 실패했네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코스닥 시장 숏 포지션 보실 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이 자리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3월 21일 날 나왔던 이 고점 자리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됐죠. 오늘은 이제 못 넘어갔는데 내일도 연속적으로 못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내일도 못 넘어간다면 어떤 단기적인 쌍고점의 가능성이 다시 생기게 되겠죠. 네,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뭐 어쨌든 이 1209원 정도 자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그 부근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고 아무튼 5일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싸우고 있네요.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 어쨌든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한국장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움직임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파월 의장이 좀 전에 뭐라고 했나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어쨌든 별 반응이 없어요. 0.7% 정도 하락 중이었는데 파월 의장 연설 40분이나 할 리는 없는데 아무튼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밤에 아무튼 중요한 거 미국장 유럽장이 좀 올라줘야 될 자리에서 올라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어제의 상승이 진짜였는지 어제의 그 미국장의 반등이 진짜였는지 잠시 후에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움직여 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